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과학 1단원의 세 번째 시간 실험을 해볼까요? 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전 수업에서 먼저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워본 다음에 이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계획하였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 계획한 실험을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제형인의 모둠은 차가운 곳보다는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었죠. 제형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계획을 했었죠. 그리고 그 계획한 실험을 드디어 오늘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인데요. 자, 효모액을 우선 넣은 시험관 두 개를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 각각 담가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효모액의 부피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전 시간에 실험 계획에서 이미 설정한 과정이었죠. 따라서 오늘은 실험 계획에 따라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효모액은 무엇일까요? 효모액은 효모와 설탕을 물에 섞은 액체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은 효모액은 예를 들어서 어떤 통에 일정한 물이 들어있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을까요? 효모와 우리 빵 맛있죠? 그 이유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설탕을 넣으면 이것이 바로 효모액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효모액을 밀가루, 곰표 밀가루 같은 밀가루와 밀가루를 여기다가 쏟고 효모액을 여기다 넣어서 주물럭주물럭 반죽을 한 다음에 이것을 오븐이나 따뜻한 곳에 두면은 우리가 원하는 빵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부풀면서. 자, 이렇게 효모액에 대해서 다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탐구활동, 효모의 발효 조건을 알아보기로 들어갔는데요. 이 활동은 관찰, 측정, 변인 통제 이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 과정을 직접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가 필요하겠죠? 자, 비커 50ml짜리, 그 다음에 물, 그 다음 설탕, 효모, 약숟가락 2개, 유리막대, 스포이트, 눈금이 있는 시험관 30ml 2개, 시험관대에 비커 500ml짜리 2개, 차가운 물 4도, 그 다음에 하나는 따뜻한 물 40도, 가열용 시험관대 2개, 초시계, 실험용 장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의 발효 조건을 알아볼까요? 비커에 물 20ml, 설탕 2숟가락, 효모 2숟가락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 효모액을 만듭니다. 스포이트를 이용해 눈금이 있는 시험관 2개에 효모액을 각각 5ml씩 넣습니다. 500ml 비커 2개에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각각 400ml씩 넣고 가열용 시험관대를 걸칩니다. 가열용 시험관대에 과정 2의 시험관을 각각 담그고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자, 잘 보셨나요?
자, 이렇게 실험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자, 비커 50ml짜리에 물 20ml, 설탕 2숟가락, 효모 2숟가락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 효모액을 만듭니다. 그 다음 스포이트를 이용해 눈금이 있는 시험관 2개 효모액을 각각 5ml씩 넣습니다. 바로 똑같은 조건을 유지해야 되겠죠. 한 실험관에는 5ml를 넣고 다른 시험관에는 7ml를 넣는다면 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실험은 실패하게 되겠죠. 자, 다음 비커 500ml, 용량이 똑같은 비커를 준비해야 됩니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각각 400ml씩 넣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한 가지 다른 조작 변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똑같은 용량의 물이지만 한쪽은 차가운 물, 한쪽은 따뜻한 물을 넣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열용 시험관 때 이 스포이트를 이용해 눈금이 있는 시험관 2개 효모액을 각각 5ml씩 넣는다고 했었죠. 그 시험관 2개를 각각 가열용 시험관대를 꽂은 비커에다가 넣어서 이제 변화를 관찰하면 되겠죠. 자, 실험을 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써봅시다 라고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쓸 때는요, 우선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차가운, 이거는 따뜻한 물. 자, 한쪽은 차가운 물에 담긴 시험관, 한쪽은 따뜻한 물에 담긴 시험관이죠. 그래서 차가운 물에 담긴 시험관은 자, 관찰한 내용을 쓰니까요. 자, 거품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자, 이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관찰한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그렇다면 자, 따뜻한 물에는 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기포. 여기서 보시면요. 기포가 부글부글 새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포가 올라온다. 그 다음에 거품이 생긴다.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빵 굽는 과정에서 보면은 냄새가 아주 구수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구수한 냄새죠. 이렇게 세 가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실험 관찰에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분 뒤에 시험관을 꺼내 효모액의 부피를 측정해 봅시다. 자, 부피.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에는 처음에도 5ml고 따뜻한 물도 처음에 5ml였죠. 하지만 15분 뒤에 차가운 물에는 반응이 없죠. 하지만 따뜻한 물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피가 10으로 2배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관찰 결과를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실험은 변인을 통제하면서, 자, 다시 한번 변인 통제란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확인하고 그 조건을 지켜 실험하는 것입니다. 자, 실험에서 변인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험은 변인을 통제하면서 계획한 과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 관찰하거나 측정한 내용은 바로 기록하고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고치거나 빼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실험을 하면은 우리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 실험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데요. 가설은 A라는 요인에 의해서 B라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쉽게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 표와 그래프로 보기 쉽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발효 관련된 실험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가 더욱 잘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가설은 새로운 가설. 그래, 차가운 물보단 따뜻한 물에서 발효가 더욱 잘 됐는데 물의 온도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기포가 더욱 많이 생기고 발효가 더욱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이거를 뭐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여기는 발효액의 부피. 자, 온도가 아까 차가운 물일 때는 발효액의 부피가 없지만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발효액의 부피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선의 그래프죠. 자, 하지만 실제 실험은 이렇게 직선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흔히 말하는 잡음, 오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는 이렇게 직선대로 예쁘게 나타나지 않고요. 실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실험에 따라서. 자, 하지만 이렇게 직선대로 나타내야 한다는 자신의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개념에 의해서 실험 결과를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실험이 잘못됐을 것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실험 결과를 직선의 수렴, 즉 직선에 일치하도록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실제 실험에서는 결과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예상했던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철저하게 믿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는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B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B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가설은 잘못된 것이죠. 결국 A는 B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B와 C의 결과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설을 수정을 하거나 포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실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보이는 현상 그대로를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변인 통제에 대해서도 나왔었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인 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 요인과 B 요인과 C 요인이 있다면 나는 B 요인에 대해서 B 요인이 증가하면 여기에 있는 결과 R이라고 할까요? R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P 위에 나머지 A와 C는 통제, 즉 조건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표로 나타내기. 자, 우리 5학년 1학기 1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라는 단원에서 배운 실험 결과를 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번호를 한번 순서대로 클릭해 볼게요. 어떤 실험을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우선 자, 결과를 표로 나타내는 방법은 첫 번째, 표의 제목을 정해야 되겠죠.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분리된 색소라는 제목을 정했다면, 두 번째,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줄의 개수를 정해야 되겠죠. 사인펜의 색깔, 나는 사인펜을 세 가지 색깔로 실험했다면 이 행이라고 하죠. 하나, 둘, 세 개의 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리된 색소 값도 예상값을 정해서 아마 5가지로 분리될 것이다 라고 하면 5개의 칸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즉 5행 3열의 칸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표의 첫 번째 가로줄과 첫 번째 세로줄에 항목을 써봅시다. 가로줄에는 실험에서 다르게 할 조건인 사인펜의 색깔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줄에는 사인펜의 잉크에서 분리된 색소를 모두 써놓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표를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나타내면 됩니다. 검은색 사인펜에서 분리된 색은 예를 들어서 보라색,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는 보라색이 나타나지 않았다. 파란색에서는 보라색이 나타났다면 O, X, O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실험을 잘했는지 확인해 볼까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잘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내 실험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계획한 과정에 따라 실험했나요? 두 번째,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을 지키며 실험했나요? 세 번째, 관찰하거나 측정하려고 했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나요? 체크. 마지막, 실험 결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나요? 체크합니다. 계획한 대로 실험을 잘했나요? 만약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개선 방법을 써봅시다.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게 되면 이 결과를 쓰면서 마치 일기를 쓰면서 나의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기록에 남기듯이 이렇게 실험 결과를 기록을 하고 여기서 부족했던 점, 실패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실험 일지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이 일지를 토대로 새로운 실험에서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여기서 보시면 따뜻한 물로 했을 때 기포가 발생하면서 효모액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9ml까지 증가를 했네요. 자, 이로써 처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인식은 경험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재영이가 아버지와 빵을 구웠는데 자기 발효액만 발효가 되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이래서 이랬구나. 아마 발효는 온도에
영향을 받을 거야 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즉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야 라고 가설을 세웠고, 계획을 한 다음에 직접 실험까지 해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과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겪는 절차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실험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죠. 내가 실험한 이 결과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료를 변환하고 해석하는 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변환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뇌가 풀 가동해야 하는 과정일 수 있겠죠. 실험 결과를 반환하고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결론 도출까지 납니다. 그러면 결론까지 나오면 모든 과학적 탐구 과정은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도출해서 어떤 과학자들은 논문 제출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 결론을 토대로 새로운 과학기술에 적용을 하기도 하겠죠. 자, 이로써 이번 시간 배웠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웠던 실험은 해볼까요? 내용. 여러분들도 나중에 과학실에서 코로나 걱정 없이 즐겁게 실험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